자, 이어서 바로 할게요. 지금 최동일 부장님 어제도 잠시 들어왔었고, 저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인데, 자, 그 해외 사례에서 과연 다양한 체육관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해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죠? 최동일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 화면을 공유를 시켜놓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장사님이 부장님으로 소개시켜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장은 네. 아니고요. 부산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뭐 강의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사님이랑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뭐 책도 쓰고 그리고 학교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이 주제 가지고 장사님하고 오래전에 벌써 이야기가 됐던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던 주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이게 또 연속 잡혀버리는 바람에 제가 또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얼굴도 확인도 안 되고 또 적극적인 현장의 반응이 모르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제대로 강의가 하고 있는지 전달은 잘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이나 또 소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싶으면 손을 들어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이전에 제가 지금 시선이 좀 내려가 있죠. 제 카메라가 저 모니터가 위쪽에 달려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아래로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랑 눈 아이 컨택이 안 되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해외 사례에서 본 다양한 체육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장항사님하고 3, 4개월 전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끼리 한번 서치를 해보자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구글이랑 유튜브 가서 정말 많은 자료를 봤었거든요. 뭐 아레나라 그래서 돔 형태 보기도 했고 그리고 뭐 하키 경기장, 농구 경기장도 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지금 미래형 스마트 미래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덴마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뭐 너무 많은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3, 4개월 동안 되게 행복했었어요. 왜냐 그러면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접할 수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너무 다양하니까는 이걸 다 소개시킬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에서 본 다양한 학교 체육관 이렇게 좀 포커스를 줄여버렸어요. 줄여서 학교에 맞는 이야기를 선생님들 들어야지 선생님들 도움이 되지.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또 프랑스에 있는 아레나나 그래가지고 뭐 트랜스포머처럼 확 변화되고 이런 걸 보여줘봤자 눈높이만 높아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 관련된 부분만 좀 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정준장 부장님께서 너무 뭐 인사말을 좋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라별로 이렇게 좀 쭉 서치를 해봤는데 일본, 미국, 프랑스, 덴마크, 코리아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나라별로 특징은 있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보여요. 우리나라는 있는데 외국에는 없는 것도 있고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게 있어요. 체육관,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좀 재밌는 부분이네.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것도 있어요. 실례로 지금 뭐 장준산 부장님이 스마트 미래형 학교 얘기하시면서 운동장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외국에는 운동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운동장이 잘 없어요.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우리 한국을 빗대보면은 우리는 운동장이 있으니까는 그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지어 올린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나잖아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실례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파트형처럼 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쌓아 올리면서 그 안에 체육관도 있고 간이 운동장도 있고 운동장도 1, 2로 나뉘게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스마트 교실을 많이 꾸몄더라고요. 그 환경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유럽 쪽은요. 예술성을 좀 많이 가미를 했더라고요. 체육관에다가. 근데 미국 쪽은 효율성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사실 효율성이거든요. 실용성이고 효율성이 안전성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사실 미국 쪽의 학교를 돌아보는 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 얘기가 미국 쪽 학교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워낙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습니다. 이렇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이 필요하신 부분만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1번입니다. 지금 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놓고 했었는데, 이거 일전에 한번 제가 우리 장사님하고 이게 그룹으로 하려고 지금 했던 자료라서 좀 지저분하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선생님 딱 보자마자 우리 한국에 있는 체육관을 비슷하죠. 저는 딱 보면 일본에 있는 학교를 뭐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은 클릭해서 쭉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러면 이거 한국 아니야? 우리 학교 체육관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외국에는 없는 게 사실 강당이에요. 저기 무대예요, 무대. 물론 이제 미국도 무대가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거의 다. 근데 외국에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있는 학교도 있어요.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처럼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공간 자체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직도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도 아마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특징적인 거는 선생님들 보시면 그 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가림막이에요. 중앙 가림막이지 일본 학교는 이 가림막이 이게 건물이 만들 때부터 가림막을 설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했던 것이 지금 골프장에 쓰는 그 그물망 있죠. 예, 그물망을 이렇게 가로질러 놨더라고요. 근데 이 그물망이 장단점은 있어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죠? 아주 비용은 절감되잖아요. 설치도 간편하고. 하지만 가림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소리라든지 시선에 대한 부분을 좀 차단을 해서 이 한 공간에 내가 수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그 학교를 가면은 이 부분들이 좀 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 일본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한 모든 나라의 농구 골대는 체육관 바닥에 농구 골대가 없어요. 다 그 전정에 전동식으로 설치되어 있지 우리나라 이게 아마 예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체육관 보면서도 이건 뭐 미국은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풍족한 나라, 예산이 풍족한 나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과제를 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천장에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었어요. 무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실 좀 빼고 체육관에 좀 이것저것들을 좀 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학생들 수업을 할 때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에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초등학교인데요. 가림막 보이시죠, 선생님? 천정에. 이 천정의 가림막이요. 전동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쭉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반만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앞에 일본처럼 그 그물망이 넓지 않고 촘촘하게 돼 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소리라든지 시선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색깔을 조금 입힌 것 같아요. 근데 중간쯤에 보면은 그 우리 천막천 있지 않습니까? 천막천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천막천, 그물망, 천막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기는 되고 그 다음에 시야는 어느 정도 가리면서 이렇게 좀 해놨던 거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동으로 돼 있고 역시 천장에 보면 뭐 전동식으로 지금 그 골대가 다 돼 있고 이 학교는 무대가 있더라고요. 무대가 있었는데 이 무대가 단이 그렇게 뭐 사진상으로는 파악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좀 특색적인 부분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체육관은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어요. 스탠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바닥에 앉거나 그래서 학생들이 다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위험하니까 내려오라 그러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막 의자를 펴서 좀 앉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체육관이라는 공간이 뭔가가 물체들이 많으면 안전성이 사실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것도 지금 안전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앉아서 선생님 이야기 듣고 할 수 있는 저런 한 2단 정도의 스탠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저 스탠드가 이동식이에요. 밀면 들어가요, 벽면으로. 근데 필요 없으면 밀어갖고 벽면에 붙여놓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이 주변에서 애들 앉으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물론 그 뒤에 가면 또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이단으로 해서 벽으로 매립했다가 뺐다가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는. 네, 그 정도로 좀 선생님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좀 그 커튼이다, 그죠? 예, 오른쪽에 좀 선생님들 뭐 커튼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 미국이나 일본을 봤을 때는 그 골프망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저 전동망 이거하고 좀 다르게 이 가림망이 커튼식인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커튼 제일 끝에 보시면 벽면에 홈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길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요 홈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거. 네, 보이시죠? 예. 요건데, 네, 잠깐만요. 이 홈이, 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커튼을 밀어 놓으면은, 뭐 눈치채셨겠지만 저 안으로 다 들어가요. 싹 집어넣고 딱 닫아놓으면 벽이 되는 거예요. 예, 아마 저도 부산대학교에 그 핸드볼 있을 때 그물망을 저렇게 설치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뭐 공주교대, 대구 교대 갔을 때도 아마 저렇게 됐던 걸 제가 봤었어요. 물론 이제 전동보다는 저렴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일본의 그물망보다는 소음이라든지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설치했는데 뒤에 보시면 선생님 그 능목 우리가 말하는 능목이라는 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게 제가 미국 사이트하고 프랑스 뭐 덴마크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는 북유럽 쪽은 체조에 대한 수업을 되게 중요시 하다 보니까는 뭐 체조 짐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돼 있고 미국도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서 체육관에 저런 게 들어오면 또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는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저걸 다 설치해 놨는데 외국은 운동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저도 지금 초등학교 체육을 한 20년 이상 해오던 사람이라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체육은 육상과 체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육상하고 체조는 반드시 수업을 해야 되는 과목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체조 관련된 능목이라든지 그 줄타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체육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적직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돌출형인데 줄타기 같은 경우는 커튼처럼 안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는 꺼집어서 줄타기 애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렇게 되고 옆에 사진 보시면. 옆에 사진도 보면 앉아 있는 자리가 보이시죠? 예, 스탠드로 되어 있어. 선생님이 뭐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죠? 이게 매립형인지 이동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이건 고정식인 것 같아요. 고정식인데 지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벽면에 보시면 작은 저 끝에 보면 작은 네모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예, 요게 뭔지 아세요? 빔이에요, 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는 무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대 있는 학교 보면 대부분 다 빔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빔이 다 오픈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빔을 벽에 넣어놨더라고요, 매립형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공간의 어떤 위험성의 부분을 좀 많이 제거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 빔을 저렇게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은 또 딱 닫아놓으면은 또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필요할 때만 쓰면 되니까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생각을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예, 어디 학교인지 모르겠네. 예, 그 고등학교인데, 중학교네요. 중학교인데 여기는 저 카페테리아를 제가 갖고 와 사진을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저 체육관은 보통 건물 위에 있어요. 5층에 있든지 뭐 옥상 3층에 있든지 왜 독립적으로 못 빼지? 아마 운동장이랑 공간이 있어서 공간 때문에 그런가 이랬는데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를 보니까 대부분 다 건물 안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독립적으로 나와 있지.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는 앞에 운동장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학교도 앞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햇살을 좀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테이블 설치하는 학교도 제가 봤긴 봤거든요. 그리고 주위의 환경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던 걸 제가 봤는데, 만약 우리가 그린 스마트 형태로 만약 학교를 짓는다. 그리고 운동장을 포함시켜서 건물 형태로 올라간다. 그래서 체육관을 만약에 우리가 건물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테라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 장하사님이 그 정준상 부장님 말씀하실 때 그 발표하시고 난 뒤에 에어컨 얘기를 하셨거든요. 환풍기 얘기. 그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그 돌아보니까는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이 플로어에 있지는 않아요. 없더라고요. 그게 다 매달려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처럼 벽면에 저기 저 환풍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저기 환풍기를 위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게 그 전체를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에어컨을 플로어에 지금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뭐 코너에 이렇게 좀 해서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지만은 문을 닫아놨는데 공이 가서 그 문을 다 파손시키거나 또는 에어컨 작동할 때 수업을 할 때 문을 닫아놓으면 또 에어컨이 안에서 돌아와서 바람이 바깥으로 많이 안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열어놓으면 또 이제 아이들이 활동하다 문에 부딪히는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농골대 뒤쪽에 보면 이렇게 제가 빨간색을 잡아놨다 그죠?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글쎄 뭐 저렇게 설치된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냉난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되지 않나라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벽면 쪽에 왜 매립형으로 에어컨을 설치를 못하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도 건축 관련이 있고 제 친구들이 건축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니까는 기술적으로 안 되진 않지만 고민을 상당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빔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안에 매립돼 있다가 쓸 때는 이게 뚜껑이 열려서 에어컨이 바람이 나오는 거죠. 위에서. 벽면 쪽에서. 그런 생각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건축하시는 분 전문가들 문의를 보니까는 네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일단 비용이라든지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은 맞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법상 체육관 지을 때 법령이 다 있는데 그게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는 됐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농골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농구 선생을 한 15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체육관은 저희 안방처럼 편안한 공간이거든요. 나름 이제 그런 그 체육관에 대한 부심도 있고 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체육관에 저 농구 골 때는 저렇게 다 프레임을 잡아놨어요. 그냥 프레임만 잡아놓고 이 전동장치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딴 데서 이동하는 거, 제가 동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동아고등학교에서 또 이런 프레임을 잡아놨었거든요. 그 전동장치가 딴 데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부산대학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부산대학교 최근에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경암체육관을 지었는데 그게 여자 농구부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저 프레임 위에 그 기계가 있어요. 큰 기계가. 그래서 고장이 나면 선수들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 뭘 장치를 풀어야 이게 움직이는데,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저 농골대를 보면은 그냥 프레임만 잡아놨어, 심플하게. 그리고 이제 뭐 오리고 내리는 거는 외에는 딴 거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농구골대 규격이 정해졌어요. 우리 아시아에만 초등용 골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초등학교도 초등용 골대란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 골대 높이는 뭐 고정이니까는. 그래서 저게 아마 제가 그 전화를 해보니까는 설치하는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든다더라고요. 한 대에. 그 두 대면은 벌써 2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프레임만 설치해서 저렇게 오르고 내리면 그 정도까지 비용이 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만 그럴까? 이런 의심은 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외국에는 저런 게 워낙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모든 체육관이 저렇게 단다 그러면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나서거나 아니면은 그 공사는 업체에 얘기해서 단가를 좀 떨어뜨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저렇게까지 비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농구 선생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해보니까는 저 부분이 비용 때문에 우리가 아마 설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이게 법령에 모든 학교 체육관은 골대를
저렇게 전동식으로 달아야 된다라는 규정만 돼 있다 그러면 저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벽면이 노란색은 의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밀착 나오고 그런 형태고 요 체육관은 벽면이 전부 다 이제 그 파란색으로 매트를 다 돌려놨다가 아이들 벽에 부딪히니까는 그런 부분이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준비하면서 이 학교 정말 갖고 싶다라고 했던 게 저희 워싱턴 엘레멘터리 스쿨인데 저 천장에 있는 프레임 있죠, 선생님. 이 프레임이 이동이 돼요, 볼 때가. 접혀가지고 이동이 돼요. 이렇게.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왔다. 행사가 있을 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쭉 끝에 벽에 붙여놓다가 행사하고 또 시합할 때 쭉 해서 딱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프레임을 설치해 놨는데 그런 부분 좀 특색이 있지 않나. 그리고 체육관이 1층이다 보니까는 되게 밝아요. 사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밝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고 역시 농골대 프레임 보면 심플하게 돼 있다 그죠? 예, 그런 게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바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바닥을 다 나무로 지금 하잖아요. 근데 나무 재질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관리도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 초등학교 가니까 그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전담 선생님이 계신데 전담 선생님도 계속 이동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만 이제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뭐 유치원, 부속 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또 행사 때 체육관도 오시고 담임 선생님 체육 수업 때 또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는데 체육관 바닥에서 제가 범퍼카를 운행하는 걸 봤거든요. 범퍼카를 타고 그다음에 인라인 수업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러면 체육관 바닥이 다 눌러질 텐데 나무라서 라고 했는데 그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아직 그 체육관 바닥에 대한 생각이 좀 깊이가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내가 수업하고 난 뒤에 이 바닥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수업 끝나고 가보니까 바닥에 라인이 쫙 닿아 있는 거죠. 전부 다 체육관 바닥이.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체육관 바닥이 힘들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이는 저 바닥 우레탄 바닥이거든요. 저 우레탄으로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메인 체육관은 아까 뭐 정학사님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라이브 수업이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항상 연수할 때 선생님들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 그러면 황사, 미세먼지, 자외선, 태풍, 뭐 바람, 뭐 이런 영향이 결국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1년에 운동장에 나가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 많지는 않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체육관, 내가 수업할 수 있는 소체육관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체육관은 바닥을 이렇게 꾸미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조를 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이 매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지금 프레임을 설치해갖고 아이들이 밧줄을 타고 타잔처럼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설치할 때 능목도 그것도 벽에 붙어 있다 그러죠. 예, 그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벽면을 페인트 칠을 할 때 아예 사격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반역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예 설계부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항상 이거 저 벽면을 갖다가 항상 좀 이렇게 안 꾸미다 보니까는 아니면 요 존이라도 이렇게 바로 벽면을 활용할 수 있는 존, 뭐 테니스라도 벽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미국에는 큰 체육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소체육관이 있었어요. 이게 농구장 반만한 거 있는데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그리고 바람 맞고 불 들어오고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공간에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곳. 여기 딱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는 체육관이 학교마다 한 개씩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바깥에 수업이 안 되면 전부 그 체육관 때문에 그 수업을 다 많이 들어가면 2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4반이 수업이 있다 그러면 2반 기록 교실에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체육관, 그러니까 체육 1실, 2실, 메인 중앙체육관이 있고 학교에 저런 아담한 학생들과 내가 수업할 수 있는 공간,
체육관 반 코트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딱 그 정도만 있으면 저기서 무슨 수업이든 다 가능하겠더라고요. 한 예로 쭉 찾다 보니까는 미국에는 자기 파킹장이 있잖아요. 자기 그 주차 공간 있잖아요. 그 주차 공간을 아이들이 농구를 좋아하니까 그 주차 공간과 앞에 그 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코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코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농구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뭐 배드민턴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좋다. 저렇게 저 공간만 있으면 청구는 한 6m, 7m만 되면 좀 좋은데 보통 체육관 하나 짓는데 선생님들 예산이 뭐 20억 이상 든다 그러는데 이렇게 짜면은 1억도 안 든다 그래요. 뭐 5천만 원 정도? 왜냐면 이 그 판넬로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더라고요. 여쭤보니. 그리고 뭐 벽면은 다 없잖아요. 그냥 바닥, 아까 우레탄 바닥이랑 비바람 맞는 거랑 통풍이랑 그것만 해결되면은 요 공간이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공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인 체육관 놔두고 체육 1실이지. 뭐 그런 부분을. 왜냐면 어쨌거나 운동장에 가서 수업이 안 되는데, 그럼 운동장에 조금 그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이런 거 한 두 개만 있어도 체육 수업 시간에 애들 교실에 앉아 있는 게 그래도 이 공간에서 선생님하고 나랑은 체육 수업은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선생님 퇴근 시간이 다 와갖고 제가 부담이 되네.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저 스피커가요, 대부분 학교가 벽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공이 날라고 블라인드 디스크 날리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 저기 뒤에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왔는데 저기 무겁잖아요. 휘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행정실에 전화해서 저거 위험합니다. 좀 꼭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국에 있는 체육관은 대부분 스피커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그 벽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우리가 지금 뭐죠, 정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스마트 미래형 스마트.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덴마크, 뭐 프랑스, 그다음에 호주, 뭐 이런 쪽으로 보니까 스마트형, 뭐 스마트 교실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스마트 교실 아까 저기 정준 선생님이 그 복도 이렇게 올라간 거 있죠. 그게 사실 그 장애인들 그 휠체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특수학교에 있어 봐서 아는데 그 공간에서 제가 아이들 그거 했어서 마라톤을 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그 스마트 교실이 계단과 복도와 그 공간을 이어가지고 뭐라 그러면 트랙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빨간색 깔아가지고 학생들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트랙을 만들었더라고요. 꼭 체육관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스마트 교실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프랑스는 보시면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풀도 보이고 그죠? 옥상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풀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외 정원 이런 식으로 좀 해놨더라고요. 부산 신세계백화점 가면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 운동장이 두 개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놀이터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뒤에 보면 또 하나 더 있죠. 운동장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지금 전체적인 전경 쭉 다 보이는데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좀 특이한 사진이 있다. 그죠? 그냥 프레임만 딱 되어 있는 여기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인데 여기 어디가 있냐? 이 건물 제일 뒤편에 있어요. 제일 뒤편이 지금 엄청난 큰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체육관으로 만든다 보니 이게 층고가 되게 높아요. 지금 밑에 그 작은 축구 골대 비슷한 게 하나 놓여져 있는데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야 층고가 되게 높은데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 공간 뒤에 공간을 지금 체육관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공간을 갖다가 전체적인 사진은 사실 제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니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 현장을 보면 스마트 학교를 지금 할 때 만약에 요즘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하려면 그 안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아파트 안에서 뭔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던데 우리는 저 운동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걸 흡수해 버리면 정말 큰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제 말이 어편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 그러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선진국은 학교 운동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사회체육이 잘 돼 있는데. 나가면 축구, 뭐, 클럽 다 돼 있고, 야구 클럽 다 돼 있고, 농구 다 돼 있는데, 클럽에서 다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그 공간, 큰 공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하고 좀 환경이 다르긴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 우리도 이제 사회체육이 워낙 활성화돼 있고, 뭐, 이제 축구부가 있거나 야구부 있는 학교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운동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제약적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조금 점령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들. 프랑스는 역시 예술적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딱 다르죠, 미국이랑. 그죠, 느낌이. 천장을 보면 딱 아시잖아요, 바로. 근데 좀 색다른 거는 여기는 천장에 골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지금 쏙 들어가게 보이잖아요. 그죠? 공간에. 그리고 골대가 이 천장이면은 골대가 천장을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딱 들어오면 이 학교는 골대가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냈더라고요. 근데 천장하고 좀 더 벽면에 나무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게 설치하면 난리 나겠죠. 그죠? 애들 막 공차고 있으면 다 깨진다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북유럽 쪽은 이 예술에 대한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외형도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와, 이렇게까지 지어놓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건축 예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거 좀 살펴보시면 되고, 지금 요 밑에 아이들 바닥 저쪽 벽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냥 작품인지 아니면은 클라이밍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사진이 멀어가지고. 근데 클라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또 초등학교에 클라이밍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벽면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학교는 조금 예술적인 가치에 좀 많이 바탕을 둬서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덴마크인데요. 덴마크도 뭐, 이쪽은 체조 수업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바닥을 보시면 없어요. 농구 라인도 없고. 거의 뭐 부산대학교는 체조실이 따로 있거든요. 예. 대학 뭐 보면 뭐 농구실, 체조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어, 글쎄요. 체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자기가 사진만 보고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옆에도 보면 이제 뭐 벽면에 그 아트적인 느낌을 많이 달아놨었는데, 예, 그렇고, 다음 사진부터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왜 해놨냐 그러면요. 이 주사랑 교회라고 이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던데, 이 교회가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 보고 좀 흥미로워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의자 있죠, 선생님. 옆에 보면 의자 없죠. 이게 다 벽으로 들어가거나 뒤로 다 밀려져서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 공간에 뭐 하냐? 막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배드민턴을 쳐요. 동호회들이 와서. 그러니까 예배 볼 때만 저걸 싹 다 기계로 쫙 이동시켜서 딱 해서 보고 수업할 때는 싹 다 집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아이들 수업을 할 때 아이들 다 앉아서 선생님 얘기를 청취하고 하는 교실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좀 나와서 아이들이 앉아서 뭐 학습도 하고 선생님도 뭐 주고받고 또 나는 판서도 하고 요 한쪽 면만 이렇게 나오고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사실은 교회 갔을 때 예배 보고 밥 먹고 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큰 테이블에 한 6, 70명이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면은 테이블 싹 다 치면 그게 체육관이에요. 마루 바닥이 아니라 이 우리탄 바닥처럼 돼 있어서 싹 치우면은 거기서 이제 농구 경기도 하고 체육 활동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옆에는 그 GS 칼텍스 전용 배구장인데 벽면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TV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체육관 해가지고 저렇게 TV를 벽면에 이제 설치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스크린이 아니라 저걸 달아놓은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림막도 있고, 이래서 이 두 사진은 그냥 선생님 한번 참고하시라고 지금 보내놓은 겁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거는 생뚱맞게 지금 다른 나라가 나왔죠. 태국입니다. 태국에 있는 파야덴이라는 학교인데요. 대나무입니다, 전부 다. 다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휘고 엮고 해가지고 만든 대나무 체육관인데 큰 비용 들지 않고 그 나라에서 나는 그 대나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좀 그 아무래도 경제적인 소득이 낮으니까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연꽃 모양이래 그래요. 이게 연꽃 모양으로 체육관을 지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왜냐하면 이 체육관 짓는데 우리가 계속 계속 뭐 두드리고 보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말로서 계속 환경에 대한 이야기, 환경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과정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탄소 배출량이 90%까지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한번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가 뭐 우리가 쭉 얘기해 우리 결국은 체육관 공간이다, 그죠?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를 들면 뭐 벽면에 집어넣을 거 트랜스포머처럼 의자나 모든 것 벽면에 들어갔다가 필요할 때 나왔다가 뭐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스피커를 꼭 벽면에 달아야 될까? 천장에 올리면 어떨까? 그리고 에어컨을 갖다가 플러그가 아니라 벽에 달면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체육관 벽면에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자라겠다, 그죠? 애들이 부딪힐 염려가 없으니까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10년 전에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지도교수 부산대 지도교수 이건모 교수님이라고 저도 교수님 농구를 하셨고 저도 농구를 했었는데 대한농구협회에서 그 영상을 하나 보내왔었어요. 그래 교수님이 야 이거 한번 봐봐 동일이 이리 와봐 같이 봤었는데 우리가 사실 체육관 바닥에 라인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라인 다양해가지고. 근데 그 영상에는 바닥이 흰색 그 흰색 바닥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농구라고 바스켓볼이라 딱 치니까는 밑에 불이 탁 들어와서 라인이 탁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불빛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배구로 딱 치니까 농구가 꺼지고 배구 라인이 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은 밑에 라이트가 켜져 가지고 라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다. 우리 그뿐만 아니라 입장하는 선수 이름, 키, 몸무게 입력해 놓으면은 그 선수가 한 발 디딜 때마다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모두가 다 입력이 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 미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체육관 바닥에 저도 사실 바닥에 라인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명하는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천장에서 조명 프레임을 해서 쏘는 거는 좋은 방법 아이가 했더만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체육관 바닥 부분도 한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다 깔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체육관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때문에 흔적이 없는 테이프도 많이 나오고 스포타임에서 요번에 또 무슨 기자재 하나가 나왔던데 라인 기자재가 나왔었어요. 제가 지금 그거 들고 항상 연수할 때 들고 가거든요. 피구 수업할 때라든지 뭐 제가 족구 수업 무슨 수업할 때마다 그걸 좀 설치를 하는데 그 체육관 바닥에 이것저것 라인을 많이 깔아놓는 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은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좀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해외라고 해봤자 결국 우리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체육관, 운동장은 없다. 그리고 무대가 없는 것도 좀 우리하고 좀 다르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에어컨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스피커, 그다음에 벽면에 들어가고 빠지는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우리가 현장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